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면서 모두의 시선은 최첨단 5나노, 3나노 공정에만 쏠려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미래만 바라볼 때 오히려 구닥다리 기술 취급받던 8인치 반도체라는 이 낡은 다락방에서 엄청난 실적을 내는 조용한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DB 하이텍 투자 분석 보고서 묶음을 가지고 이 흥미로운 기업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읽다가 정말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는데요. 2025년 3분기에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1%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불황이라고 다들 아우성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DB 하이텍의 실적과 기술력은 물론이고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기회 요인까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기업이 왜 시장에서 극심하게 저평가된 성장주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삼성이나 TSMC 같은 거인들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3나노, 2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DB 하이텍은 여전히 8인치 웨이퍼에 집중하는 걸까요? 솔직히 스마트폰 시대에 2G 퓨처폰을 고집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정말 오래된 기술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8인치 시장을 오래된 기술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라. 흥미롭네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거죠. 핵심은 경제성과 공급 제약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성과 공급 제약이요? 네. 먼저 경제성부터 보면 우리가 쓰는 모든 반도체가 초고성능일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전제품의 전원을 관리하거나 자동차 센서를 제어하는 반도체들은 굳이 최첨단 공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들은 F1 레이싱카를 만드는 12인치 공장에서 만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아하, 그러니까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8인치 공정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급 제약은 뭔가요?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훨씬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인치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산을 거의 중단했어요. 네,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심지어 지금은 중고 장비를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새로 8인치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장비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 진입이 막혀버린 겁니다. 덕분에 이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DB 하이텍 같은 기존 플레이어들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벽, 경제학에서 말하는 해자가 저절로 생긴 셈이죠. 아, 해자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장비의 희소성이 이들의 해자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DB 하이텍은 바로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특화 파운드리, 스페셜티 파운드리인 셈이군요. 보고서를 보니 부천과 음성에 공장을 두고 월 15만 4천 장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모두가 고속도로로 달려갈 때 혼자서 잘 닦인 국도를 달리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독특한 포지션이 어떻게 숫자로 증명되는지 한번 보죠. 앞서 언급했지만 2025년 3분기 영업이익 80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1.1% 폭증. 이건 그냥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서 생긴 결과라고 보긴 어렵겠는데요. 절대 아니죠.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핵심 동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 극적인 가동률 회복. 둘째, AI와 자동차가 이끄는 전력 반도체 수요 폭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환율 효과입니다. 가동률 회복이 가장 눈에 띄네요. 70% 초반까지 떨어졌던 공장 가동률이 85%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건데 이거 거의 죽어가던 공장이 갑자기 24시간 풀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떤 제품 주문이 그렇게 폭주한 겁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자동차 전장화입니다. 챗 GPT 같은 거대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해주는 칩이 바로 전력 반도체,
PMIC입니다. 아, AI의 심장, 전원을 관리하는 핵심 부품. 맞습니다. 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수십 배 많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이 두 분야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DB하이텍의 생산 라인으로 주문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가 회복된 게 아니라 수요의 질 자체가 바뀐 거군요.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체질이 개선된 거네요. 그럼 수익성은 어떤가요? 많이 파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되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률이 21.5%입니다. 21.5%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같은 기간 대만의 경쟁사 UMC는 18.8%, VIS는 14.8% 그쳤습니다. 와, 혼자만 압도적으로 높네요. 이익률이 높다는 건 결국 기술력이 좋아서 비싼 값에 물건을 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주문이 많아 바쁜 게 아니라 마진이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주해서 팔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리고 이 높은 수익성의 비밀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DB하이텍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 전에 보고서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강점이 있더라고요. 요새와 같은 재무구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일반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회사가 재무적으로 아주 안전한 요새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순현금이 약 6,900억 원에 달합니다. 6,900억이요? 네. 빚보다 현금이 훨씬 많다는 거죠. 부채 비율은 31%로 업계 최저 수준이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앞으로 몇 년간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도 끄떡없고 또 수천억 원짜리 신기술에 투자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때도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 없이 자기 금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체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높은 수익성의 비밀,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BCDMOS라는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는데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대체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BCDMOS. 사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두뇌인 CMOS,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는 신경계 비폴러,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내는 심장 DMOS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처럼 반도체에도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3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들을 칩 하나에 전부 모아놓은 어벤져스 팀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어벤져스 팀 비유 좋네요. 따로따로 만들 칩을 하나로 합쳤으니 당연히 더 작고 효율적이고 원가도 저렴해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DB하이텍이 이 BCDMOS 어벤져스 팀에서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고전압 기술, 즉 심장, DMOS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DB하이텍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V의 낮은 전압부터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켜는 700V 이상의 초고전압까지 아주 폭넓은 전압대를 커버하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700V 이상이요? 네, 이건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경쟁사보다 훨씬 비싼 값에 칩을 팔 수 있는 거고 그게 아까 본 20%가 넘는 영업이익률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의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기술은 항상 변하니까요.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고서에서는 화합물 반도체 시장 진출을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SI라는 재료가 가진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질화 갈륨과 탄화 기소 SiC입니다. 간과 SiC,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들입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간은 전력을 아주 빠르게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능력이 탁월해서 제품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용카드만한 초고속 충전기나 AI 데이터 센터의 거대한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에 필수적으로 쓰이죠. DB하이텍은 이미 이 공정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SiC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C는 실리콘보다 훨씬 높은 전압과 열에 잘 견디기 때문에 전기차의 심장인 인버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DB하이테크의 전략이 정말 육미롭습니다. 현재 CIC 시장의 주류는 6인치 웨이퍼인데 DB하이테크는 이걸 8인치 공정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6인치에서 8인치로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고작 2인치 차이인데 그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면적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8인치 웨이퍼는 6인치보다 면적이 약 80% 더 넓습니다. 피자로 치면 M 사이즈와 L 사이즈의 차이보다 훨씬 크죠. 아, 면적이 그렇게나 차이 나는군요. 이건 한 번에 거의 2배 가까운 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칩 하나당 생산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DB하이테크가 세계 최초로 8인치 CIC 양산에 성공한다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DB하이텍 내부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제나 정치 상황 같은 외부 변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보고서에서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오히려 DB하이테크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분석하던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이런 거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국의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 파운드리, 예를 들면 SMIC 같은 곳에 맡기던 물량을 빼내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려는 거군요. 그래서 그 빠져나온 물량들이 어디로 가나요? 바로 DB하이텍이나 대만의 UMC처럼 지정학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중화권 파운드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DB하이텍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글로벌 우량 고객들이 먼저 찾아와서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기회 요인이 생긴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큰 퍼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시장 지위에 실적도 좋고 미래 기술도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지정학적 기회까지 있는데 보고서는 DB하이텍의 주가가 경쟁사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게 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직접 보시죠.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DB하이텍은 8.8배입니다. 8.8배요. 그런데 대만 경쟁사 UMC는 15.5배, BIS는 무려 22.7배에 달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0.8배입니다. 0.8배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수치냐면요. 만약 오늘 당장 DB하이텍이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보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전체의 가격이 더 싸다는 의미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회사를 시장에서는 거의 망해가는 회사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저평가를 넘어서 거의 외면에 가까운 수준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적인 사례인가요? 보고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과거에 아주 낮았던 배당 성향, 그리고 대주주와 관련된 여러 지배구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회사는 돈을 잘 벌어도 주주에게는 잘 돌려주지 않고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깊은 불신이 쌓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보고서는 과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도 강조했죠. 네, 바로 그 변화의 변곡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인 요구와 시장의 압박에 회사가 드디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3분의 1을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의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주주원원 정책입니다. 배당 정책도 완전히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향후 5년간 순이익의 30%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짠물 경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보고서는 이런 적극적인 변화가 마침내 시장의 불신을 걷어내고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키는, 즉 제값받기에 강력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은 8인치 파운드리라는 독보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AI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떠오르며 놀라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미중 갈등의 반사수혜라는 외부 환경까지 등에 업고
극한과 8인치 SIC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장착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펀더멘털의 변화 위에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더해지면서 과도했던 저평가의 고리를 끊어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보고서들이 적극 매수 의견과 함께 1차 목표가 7,500원, 2차 9,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으로 이 기업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DB하이텍의 12인치 팹 진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회사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키우고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로 도약하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조 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재무적 부담이 큰 도박이 될 수도 있죠. 과연 12인치 진출은 DB하이텍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될까요? 아니면 승자의 저주가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 기업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